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동네 버스가 기억나시면 되죠. 티네는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서양의 입지 이론의 시초, 시발점이었죠. 처음 출발한 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배제한다 그래도 걔는 X예요.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다. 그래서 X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X인 순간 기억이 들어있는 1번과 3번과 5번을 지우죠. 니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노동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적 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셋을 합쳐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걔는 5예요. 근데 각각이 최소인 지점이라고 그러면 X였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X네요. 그래서 니은이 X인 순간 4번을 또 지워버리면 답은 이제 2번인 거죠. 디귿, 마샬의 준지대가 있습니다. 준마이였죠, 여러분? 준마이는 사케였습니다. 마시면 단계는 취하지만 장기에는 소멸한다? 깨죠. 그래서 단계는 존재하지만 장기에는 소멸해요. 기계장비 등 고정 장비의 고정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번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봅니다. 틀린 것 1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맞죠?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벽화 제거를 위해서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리죠. 기억하는 방법 지읒이었어요.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였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리면 또다시 자원이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깨져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후적 독점자는 이제 지역지구제 실시 이후에 들어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초과인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누리죠, 여러분? 정상이윤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조건을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지구 단위 계획. 단위는 우리 학창 시절에 성적표 단위는 수미 양가였어요. 수미 양가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단위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기억 꼭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에 따라 상관에 어울리는 이용만 되도록 만들어서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용의 효율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해요.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각각의 지역별로 상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지역 간 지정될 수 있으니까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심히 깨지죠. 지역의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보존해 놓고 남겨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에 따라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이에요. 5네요. 5번. 용도 지역은 학교였죠, 여러분? 학교는 중복해서 다닐 수 없어요.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간 농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용도 지구는 각각 우리나라 토지에 있는 지도에 있는 모든 토지가 도간 농자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이용의 효율성 등의 증진 등을 위해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었던 거죠. 용도 지구를. 그리고 용도 지구끼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중첩해서 중복해서도 다닐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도시지역 중 땡땡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걔는 X였어요. 둘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 시 적용할 환원이율을 구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딱 문제를 본 순간 뭐가 보여야 되냐면 대부 비율이 보여요. 저당상수가 보여요. 순영업소득과 부채서비스액을 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부채 감당률을 준 거죠. 그럼 얘는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감당법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되잖아요. 개텔법이었죠.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저수지 찍고 온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부대저수지였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곱하기 저수지. 그래서 저당 이자율이 아니라 저당 상수였어요.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발. 부대저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부대저수지라고 외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 지금 24를 16으로 나누면 1.5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5 곱하기 부채 비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대부 비율이에요. 이거 부채 비율이라고 함정팔 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 80%, 0.8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당이자율 12% 적으시면 안 되고요. 저당 상수 0.177 들어가면 되죠. 0.177. 부대 저수지입니다. 그럼 다 곱해주면 0.2124예요.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정확히 정리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